제가 요즘 입안이 다 흐려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누구나 고향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은 갈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 중국 동포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탈북민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넌 갈 수 있는 고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그런 글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 지구상에 가고 싶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탈북민들밖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기러기 때 나르네 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봄, 노을 피는 저 하늘가에 기러기러기 줄지어 나네 서로 다정히 찾고 부르며 나의 마음도 싣고서 가네 보고 싶은 고향에 네, 어제도 이런 노래입니다. 가지 못하는 고향을 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저는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산소가 있습니다. 내일은 추석이니까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마 그 산소에 다녀올 겁니다. 막내 동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 막내는 어렸을 때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고난행군 시절에는 계속 중국으로 도강을 했었거든요. 우리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으니까 직장을 나가지 않고 중국에 사는 친척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놀다 오는 겁니다. 제가 군관학교 졸업한 다음에 휴가 가니까 그때 막내 동생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휴가 기간 한 보름 받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놀고 평양 거쳐서 이 부대로 복귀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형한테 걸리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 후에 그 막내 동생을 도강시켜주던 그 국경경비대 부중대장이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너네 형님도 국경경비대 조소장이라는데 형님 얼굴 봐서라도 도강 그만하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도강하는 과정에도 또 여러 번 체포돼서 북송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행히 또 군보위부, 또 보안서, 여기에 또 어머니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잡혀나오게 되면 또 인체 쉽게 또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후에 그 막내 동생이 송배전부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거기는. 그걸 다니다가 그것도 송배전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가 성천변조소에서 그 당세포비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상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충성리 당세포라는 걸 쟁취한 세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세포의 세포비서였던 거죠. 배전부 초급당비서라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손에서 우리 아버지가 세포비서를 하실 때 입당을 시켜서 간부로 키워준 사람이었고요. 배전부 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 밑에 있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전부 책임기사, 지령원 이런 간부들이 거의 다 우리 아버지 손으로 거쳐서 간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 많이 돌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군대 나갔던 형님들이 하루아침에 제대돼 왔죠. 저하고 둘째가 같이 제대돼 왔거든요. 한 해에. 그러니까 형님들 없을 땐 자기 세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형님 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숨이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 그 막내 심정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형이니까 계속 잔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똑바로 못할래? 계속 이러는 거죠, 제가. 옷 바로 입고 다녀. 신발도 닦아 신고. 계속 이렇게 잔소리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청소 안 했어? 구들 닦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군대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새끼 또 사람질 하겠다 하네? 그랬죠. 예, 군대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해군에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또 우리 화학공장에 우리 사촌 동생이, 외사촌 동생이 화학공장을 다녔거든요. 걔도 그 화학공장에서 일 잘했습니다. 그런 걸 걔를 지금 꼬셔가지고 같이 군대를 가자고 한 거죠. 형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형님이 또 좋은 데 보내줄 거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돌아다니며 부탁을 했죠. 그래서 동생들을 자기들이 가겠다는 부대로 보내줬습니다. 해군으로. 해군에 보내줬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그 잠수함 공장 있는 데 아닙니까? 신포시 마양도라는데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군대 입대한 다음에 얼마나 전화가 또 걸려온 겁니다. 근데 이놈이 섬생활 못하겠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형님 이 섬에서 빼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아는 분들을 또 내세웠죠. 내세워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양도에서 뺐죠. 마양도에서 빼서 그다음 동해함대 사령부에 소속된 이 잠수함 전대에 보냈습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동안 전화가 없으니까 저도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젠 군사복무에 재미를 붙였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고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밖에 나가겠는지 아득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대로 또 찾아갔댔습니다. 가서 지휘관들도 만나고 해서 겨우 또 안착을 시켜놓고 왔죠. 근데 그때부터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부대 갔다가 막내 동생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돈을 주고 왔죠. 제가 돈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제가 이 형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돈 가지고 한 몇 년은 버티면 살 수 있겠지. 그 돈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자유주의 해가지고 워낙 그 사이에서부터 프로는 송아지처럼 살던 애니까 중국도 마음대로 드나들던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밖에 나가서는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비판받고 그러면 또 탈영을 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요즘에 그 DP라는 그런 영화가 대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탈영병 잡는 그런 군인들 보고 뭐 DP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북한에는 탈영병을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군인들은 없습니다. 탈영병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부모님들은 당과 수령 그리고 또 지휘관들을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들을 맡겼다. 그런데 인민들이 맡긴 그 아들 딸들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탈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직접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데려와야 한다. 인민군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탈영병은 곧 당과 수령 그리고 지휘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탈영병이 생기게 되면 지휘관들이 직접 찾으러 가거든요. 가서 또 부모님들한테 욕먹고 심지어 매 맞고 돌아오는 지휘관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탈영해온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또 제대는 시켜주죠. 대신 만기 군사복무를 마치지 못했다는 딱지는 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동생이 그 탈영하게 되면 부대 지휘관들이 데리러 오고 또 데려가다가 도망치면 또 데리러 오고 그렇게 몇 달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막내 동생이 집에 도착했는데 몇 시간 지난 오후에 지휘관들이 또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 갈 준비를 해서 또 보내면 저녁 차에 또 내보내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또 도망쳐 오는 거죠. 이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완전 바보 만들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하니까 죽어도 군사복무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에 전화를 했죠. 제대시켜 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제대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런대로 사회생활에 재미 붙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 동생네 부모는 몇 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네 가족만 남은 거죠. 그 막내 동생이 이제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겁니다. 또 제대로 하기는 하는지 아버지 산소에 가서 또 형님하고 어머니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는 절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맏형을 그렇게 중히 키우시더니 결국은 아버지 산에 오는 건 막내 아들 하나입니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추석이면 고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집안은 추석 전날이면 동생 가족들이 모두 우리 집에 모였거든요. 공장에서도 추석 전날에는 돼지고기, 술 같은 걸 공급해주고 이렇게 추석 준비를 하라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는 퇴근시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형제들 모두 데리고 시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또 밤새껏 추석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반찬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남자들은 떡 치고 만두 빚고 이렇게 하죠. 음식 준비 모두 마치게 되면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온 집안에 또 모여서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제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전에 한 10시쯤 돼서 자전거 타고 갑니다. 아버지 산소까지요. 근데 또 추석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가게 되면 뭐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가서 또
제가 또 맏아들이니까 제가 산신령한테 제를 먼저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제를 지내고 나면 동생들이 벌초를 하는 거죠. 벌초 끝나면 며느리들이 또 제사상을 차리고요. 그리고 또 술 한 잔씩 부으면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제사 음식들을 조금씩 뜯어서 아버님 머리맡에 묻어놓고 그다음 담배 한 가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담배 다 타게 되면 상 물리고 이렇게 둘러앉아 또 식사를 하죠. 근데 그 시간이면 우리 꽃 주변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공동묘지였으니까요. 그 친구들도 제사 다 마치고 우리 집 산소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죠. 또 거기서 술 마시고 또 내려와서는 또 집에 와서 또 술 마시고요. 또 밤새껏 또 술 마시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둔하게 술을 마셔야 되는 그때가 9.25 때도 있네요. 동네에서도 그 여성들은 이렇게 어느 집에 모여서 윷놀이도 하거든요. 윷놀이도 하고 또 목자판 벌리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항소를 걸고 씨름 경기도 하죠. 씨름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황소를 상으로 타는 겁니다. 그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제 아내 고향도 함경남도 함흥이거든요. 북에 계시던 그 아버님, 어머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제사는 우리 집에서 제가 직접 지냅니다. 제 아내도 좀 세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추석날에는 웁니다. 이건 탈북민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일 겁니다. 추석에 홀로 방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우는 이런 탈북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인 거죠. 주변에 탈북민분들이 계시게 되면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고향이 부모님 산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